단순히 얼굴이 붉어져 있다라는 것만으로 스스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거기에 따라서 다 치료법이 달라지거든요.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건 그냥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원 원장입니다. 최상현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안면 홍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굴 붉어진 분들 보면 야, 너는 볼터치 안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되게 붉은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따갑다, 가렵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안면 홍조라는 거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도 굉장히 넓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오늘은 다양한 원인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증상이잖아요. 얼굴이 붉어 보이는 건데, 붉어 보이는 이유는 결국 혈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혈액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질환들 중에서는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안면 홍조의 질환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여드름이 얼굴 전체에 있다거나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거나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나머지 피부염들도 안면 홍조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또 안면 홍조잖아요. 그리고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현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과격하게 한다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할 때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우리 얼굴을 식혀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안면 홍조처럼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얼굴이 붉어져 있다라는 것만으로 스스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주사 피부염이다, 혹은 내가 접촉성 피부염이다, 지루성 피부염이다,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야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일일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어떤 원인이 생기는지는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니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안면 홍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주사 피부염이라는 거가 굉장히 흔한 편이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얼굴이 이제 좀 붉어져 있는 정도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나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써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접촉 습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얼굴에 이제 여드름처럼 올라오는데 짜도 뭐 피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2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사 피부염의 타입이 뭐 이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거 2가지, 그리고 어떤 치료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집에서 해결하고 악화 인자를 피하는 방법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피부염이 대표적인 안면 홍조에 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홍반 혈관 확장형 혹은 이제 구진농포형이 보통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이나 그리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되고, 주사의 원인 자체가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절한 뭐 약이라면은 항생제 계열 약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낭충의 어떤 증가들 때문에 사용하는 항기생충제 같은 약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거나 혹은 발라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염증 자체를 가라앉힐 수 있는 구진농포형에 쓰이는 투란트라 같은 그런 계열 성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은 결국 몸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항산화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액 치료한다거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또 다른 뭐 소화기계 증상이나 이런 치료들도 같이 병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혈관 같은 것도 결국은 이게 수축 이완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혈관이 이제 그냥 나이가 들면서 늘어져 가지고 그냥 축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혈관이 늘어나는 것과 혈관이 확장되는 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결국 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면 홍조의 악화 요인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건 그냥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피부 장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보호막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 행위들은 결국은 이런 안면 홍조들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과도하게 얼굴을 빡빡 문지르는 세안 습관 같은 것들도 안 좋을 거고, 얼굴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스킨케어 같은 것들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 외에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생활 습관들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는 것들이 집에서 안면홍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집에서 안면홍조를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악화인자들을 피하는 게 사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죠. 보습을 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 피부층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분기가 부족한 분들은 보습제나 재생크림 같은 걸 잘 발라서 피부 표면에 어떤 자극을 줄여주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외선이 피부에 자극이 되면서 피부층에 어떤 노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죠. 저번에도 말했던 것 중에서 무기자차 그런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계적인 자극을 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부드러운 세안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혈관이 늘어나 있는 부분들을 혈관 레이저들 585나 595 나노미터 빛을 이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확장증, 혈관이 가지처럼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불그스름하게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혈관 레이저를 치료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혈관 확장 때문에 왔을 때는 가지치기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요. 눈에 띄는 혈관들을 혈관 레이저로 한 번에 수축시키고 없어지게 하는 건 레이저 기법만 잘 사용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가지가 다시 자라잖아요. 그래서 피부 가까운 쪽에 혈관이 다시 자라게 되면 또 그 혈관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라는 것들이 피부 깊은 층으로 이제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혈관 확장되어 있던 분들이 더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혈관 레이저는 한 번의 시술 효과가 있지만 다시 재생하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혈관 레이저 어떤 시술을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지현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혈관은 재생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레이저 열을 가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관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시술을 받으러 오시면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또 모세혈관이 커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혈관 레이저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고 저도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자,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